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내년 결혼 준비하면서 글 많이 읽었는데 제가 글을 다 쓰게 되었네요. 저희 아빠는 짜장면을 정말 좋아하세요.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짜장면이라고 하실 정도로 자주 시켜 먹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일요일에 아빠, 엄마, 저, 그리고 오빠랑 새언니와 조카 이렇게 6식구 짜장면 배달시켜 먹는데 저는 방 안에서 게임하느라 정확한 상황 잘 몰랐고 아빠가 화내시는 것만 보고 엄마한테 뒤늦게 얘기 들었어요. 배달 음식 오면 신나니까 애들이 먼저 현관으로 뛰어나가잖아요. 아빠도 짜장면이라 신나셔서 같이 현관으로 나가시고 음식 받는데 배달하시는 분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도 조카가 대답도 안 하고 멀뚱멀뚱 음식을 내려놓고는 맛있게 드세요 해도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배달하시는 분이 실수로 단무지를 떨어뜨렸는데 왜 단무지는 비닐로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그냥 다시 주워들고 상으로 가려는데 조카가 더럽다며 다시 가져다 달라고 배달하는 분에게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괜찮다고 하시고 배달하는 분도 난처해 하면서 조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데도 조카는 땅에 떨어졌으니 더러워서 못 먹겠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당장 새 거 갖다 달라고 떼를 써서 아빠가 빨리 계산하고 배달하는 분은 보내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아빠가 새언니랑 오빠한테 도대체 애를 어떻게 가르치냐고 인사하는 것도 안 가르치고 비닐에 쌓인 단무지 하나 떨어졌다고 그렇게 사람을 난처하게 하게 하냐고 한마디 하셨어요. 사실 조용히 넘어가도 될 법했지만 새언니는 아빠에게 고개 똑바로 쳐들고 아버님 여러 번 볼 사람도 아니고 그냥 배달을 하는 사람이 인사하는 건데 굳이 다 받아줘야 해요? 그리고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불만을 이야기하고 다시 가져달라고 하는 게 맞죠. 어차피 짜장면 값에 배달요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비스 값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라고 받아쳐서 일이 커졌네요. 저희 큰아버지가 젊을 때 힘들게 일하시며 노동운동까지 하시다가 무죄 판결 받을 때까지 엄청나게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늘 저희에게 땀 흘리며 하는 노동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특히 그 당시 할머니가 엄청 우셨다고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가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가겠다. 그런 느낌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화가 나신 아빠가 그러셨어요. 돈 좀 벌고 살만하다 싶으니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냐. 짜장면 값에 배달요금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 배달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없으면 집에서 짜장면 못 먹는 거고 불어터진 짜장면 먹는 거다 하시면서 침착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새언니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뾰루퉁한 표정으로 다른 곳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더 화가 나신 듯 했네요. 요즘 같은 시대에 집 한 칸 못 구해서 난리인데 너희는 결혼하고 시작할 때부터 집 있으니 좋더냐. 엄밀히 따지자면 그 집은 내 집이고 그 집이 없었으면 너희는 지금처럼 여유 있게 못 살았을 거다. 라는 말로 시작하시면서 집 가지고 시작하니 큰 고생 없이 돈 좀 모으고 통장의 숫자 커지니 사람이 웃음냐 등등 오빠와 새언니를 나무라시는데 정말 짜장면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숨도 못 쉬고 결국 짜장면 반도 못 먹었네요. 거기다 세트로 온 탕수육도 먹고 싶었는데 분위기상 손도 못 뻗었어요. 하지만 그런 분위기였는데도 조카 녀석은 뭐가 그렇게 신났는지 어른들은 상관도 안 하고 더럽다고 안 먹는다던 단무지까지 다 먹어치우더라고요. 새언니는 건성으로 내 대답만 하다가 조카가 다 먹은 것 같으니 불쑥 일어나며 죄송한데 그냥 저희 갈게요.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아빠가 폭탄 선언하셨어요. 오빠한테 집 내놨으니 이사 가라고요. 원래는 조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살다가 이사 가면 지금 오빠 사는 아빠 명의 집 팔아서 그 돈 다 줄 테니. 그동안 오빠랑 새언니가 모은 돈 합쳐서 큰 아파트로 이사 가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집 한 돈이고 뭐고 그냥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곤 부동산에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게 복비도 넉넉히 주겠다고 얘기하고 오셨대요. 아까 저녁에 아빠 퇴근하시고 오시면서 혼자 결정하시고 부동산 들렀다 오셨는데 그러고는 오빠한테 전화 걸어 통보하셨어요. 다음 날에 오빠랑 새언니 온다는데 이렇게까지 아빠가 화내시고 갑자기 큰 결정 하실 줄은 저조차도 몰랐어요. 오빠랑 톡 했는데 모은 돈 별로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오빠도 걱정이고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 아빠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새언니가 좀 많이 변하긴 했어요.
결혼 초만 하더라도 늘 아빠한테 집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덕분에 저희 편하게 시작한 거 항상 명심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새언니는 맞벌이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형편이 좋아지면서 사람이 약간 거만하다고나 할까? 아니면 자존심이 세지기 시작했다랄까요? 아무튼 제일 눈에 띄게 변한 건 자기보다 강자에게는 여전히 겸손하고 얌전하지만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지위가 낮거나 약자라고 판단이 되면 돌변한다는 겁니다. 좀 과장하면 갑질 같은 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저희 가족들한테는 안 그랬지만 식당을 같이 가거나 어디 백화점을 놀러 가면 늘 일하는 직원들에게 불만을 쏟아내거나 함부로 대하는 게 보였어요. 저야 뭐 손아래 신우라 뭐라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 별말은 못했지만 제 눈에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당연히 아빠 눈에는 그런 모습들이 더 잘 보였겠죠. 그러다 이번 일로 이렇게까지 크게 혼을 내시게 되었는데 중간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새언니랑 오빠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집을 빼라는 건 좀 너무하다 싶다가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빠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나요?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에게 최소한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단지 자기가 고객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예전에나 손님이 왕이었지 요즘 어디 그런가요? 다 옛날 말이죠. 거기다 자기 자식한테까지 그렇게 가르친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입니다. 현명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후기 글입니다. 다른 자극적인 사연들에 비해서 별로 재미도 없고 큰 사건도 없는 사연이라 몇 명이나 읽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또 의견도 남겨주셨네요. 깜짝 놀랐어요. 그 뒷이야기를 궁금해하시니 일단 이야기해볼게요. 보다 못한 엄마가 아빠한테 그냥 지금 사는 집에서 월세 내라고만 하지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구냐 걔네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당신도 좀 심하다고 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안 된다고 돈 없어 집 못 구하는 고생을 좀 해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지들이 얼마나 복에 겹게 살아왔는지 알고 정신 차린다고 하시면서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원래 저희 집은 광역시 주변에 있었고 오빠랑 저는 광역시에 있는 각각 다른 대학을 다녔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이긴 한데 교통편도 그렇고 소요되는 시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려 너무 통학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빠 군대 다녀오면 오빠랑 저랑 같이 사는 조건으로 학교 주변에 전세 마련해 주셨는데 당시에 꽤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완전 파격적이었죠. 내부 살림 같은 것도 정말 필요한 것들만 채워주셨어요. 그전에는 집에서 통학하려면 왕복 3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집을 얻고 광역시 들어와서 통학하니 딱 왕복 1시간 걸리더라고요. 정말 좋았는데 오빠가 졸업하고 저는 아직 졸업하려면 1년 남았는데 혼전 임신이라는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아빠가 전세 마련해 주시면서 꼭 필요한 것만 채워주셨고 더 필요하다고 뭐 사달라고 해도 부모님 생각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아예 안 사주셔서 틈틈이 제가 알바랑 용돈 모아서 산 것들이 꽤 있었어요. 물론 오빠랑 같이 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오빠는 졸업하고 취직하자마자 모은 돈 없이 혼전 임신해서 당장 결혼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나갈 수밖에요. 새언니는 저보다 1살 많은데 졸업과 동시에 임신한 상태였고 새언니 역시 돈을 모은 상태도 아닌데다 친정 쪽도 형편이 좋지 않아 크게 보태주시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새언니가 저랑 오빠랑 살던 집으로 들어와 신혼살림 차리고 저는 집으로 다시 들어갔네요. 정말 제 옷이랑 책만 들고 나오고 오빠랑 살면서 마련한 재미있게 산 것들, 예를 들면 미니 화장대 같은 건 하나도 챙기지도 못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솔직히 챙겨오려면 챙겨올 수도 있었는데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새언니 집이 혼수할 형편이 안 되니까 웬만한 건 그냥 두고 가는 게 어떻냐고요. 그때는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식구들 새언니를 위한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학교 근처에 있는 전세다 보니 새언니가 교내 커플이라서 주인은도 있고 그냥 살기가 좀 뭐했는지 다른 집으로 옮기고 싶다고 해서 그 전세를 뺀 돈으로 더 비싼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길래 오빠한테 한마디 했죠.
지금 전세 빼서 집 사서 갈 돈이 어딨냐. 부모님 생각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요. 오빠는 다 생각 있다고 걱정 말라길래 걱정 안 했죠. 아빠는 오빠한테 일단 가지고 있는 2억 넣고 아빠가 모자란 1억은 대출받아서 그 아파트 마련해 주마. 대신 그 대출 내가 갚아서 넣어주려고 하는 거니까 내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손주 태어나 학교 들어갈 때 아파트 팔면 다 너희 줄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애 키우면서 한번 고생해보고 어느 정도 금액을 모으면 그때 아파트 판 돈 너희 줄 테니 거기에 너희가 모든 돈 합쳐서 이사를 가던 알아서 하라고 그건 너희가 노력한 값이라 인정해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결국 그날 오빠랑 새언니 와서 잘못했다고 빌러왔더라고요. 아빠도 한숨 쉬며 말씀하셨어요. 니들 결혼하는 것 때문에 니 동생 집으로 들어와야 해서 하루에 3시간 왕복하며 학교 다니는데 나도 애비라 가슴이 아프더라. 그래도 딸인데 별 보고 아침 먹고 나갔다가 달 보고 들어와 저녁 먹는데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아냐? 그리고 애미야. 세상에 돈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회가 됐다 한들 자식한테 인사는 똑바로 시켜야 되고 돈 주고 일 시키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대하는 거 아니다. 거기다 지난번에 명준이 데리고 내려가서 분리수거 같이 하는데 너무 대충 하길래 꼼꼼히 가르쳐 올라왔더니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뭐라고 하는지 아니? 대충 해도 된다더구나. 어차피 경비 아저씨가 다시 정리할 거라고 하면서 말이다. 정말 그렇게 가르친 거냐? 라고 아빠가 물어보니 오빠나 새언니나 둘 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빠는 또 한숨을 쉬시며 이 세상에 돈만 주면 누군가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돈이 사람 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돈을 줘도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하려고 사람 귀한 줄 모르냐며 쓴소리를 하셨죠. 그리고 오빠한테 끝으로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식 교육만큼은 잘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뿐만 아니라 그동안 쭉 지켜보니 참 실망이 크다고 말이에요.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아빠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느껴져서 마음이 정말 아팠는데 살짝 새언니 얼굴을 살펴보니 여전히 벌레 씹은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진짜 답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빠가 그렇게 그냥 겁만 주고 끝내시나 싶었어요. 아마도 새언니나 오빠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뒤이은 아빠의 말은 완전히 반전이었네요. 그리고 지난번 했던 말은 빈말은 아니다. 지금 당장 집을 내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집이 나가는 데에는 시간이 얼추 걸릴 거다. 지금까지 둘이 모은 돈으로만 해서 전세든 월세든 하는 데까지 해서 구해봐라. 그래도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산지도 벌써 5년인데 그 정도 얻을 돈은 있겠지. 처음에 약속했던 집 한 돈은 그냥 없었던 돈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알 거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새언니가 갑자기 끼어들며 자기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아빠에게 처음 해주신다고 하셨으면 주셔야지. 중간에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어디 있냐고 바락바락 대드는데 저는 새언니가 미친 건가 싶었네요. 이 정도면 제가 너무 아빠 편을 드는 건 아니죠? 아무리 곱씹어봐도 아빠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한두 번 잘못한 걸로 이러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 새언니의 저런 모습이 최근 일이 아니거든요. 벌써 1년은 넘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아빠나 엄마가 조심하라고 충고하신 적도 꽤 있고요. 하지만 귓등으로 흘려듣기만 했을 뿐 나아지지는 않았는데 그렇다고 저렇게 아빠한테 대들 줄은 꿈에도 예상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오빠가 놀래서 새언니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말리는데도 새언니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면서 아빠한테 그러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집 가지고 유세 떠냐고요. 손주 생각도 좀 하셔야 하지 않냐. 뭐 이딴 식으로 말을 하면서 아빠를 몰상식한 시아버지 취급을 하는데 진짜 한 대 치고 싶은 거 간신히 참았네요. 한참 난리법석을 떨다 결국 오빠가 아빠에게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여전히 눈물 범벅인 새언니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원래 오빠랑 저 어릴 때부터 아빠한테 엄청 많이 혼나면서 자랐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자장면 먹고 뒤처리는 보통 제가 하는데 설거지까지는 아니어도 음식물은 따로 처리하고 냅킨 같은 걸로 기름기는 제거해서 그릇만 봉지에 싸서 내놓거든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릇 가져가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겠냐 하시는 아빠 때문에요.
그러면서 아빠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을 가치 있게 대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솔직히 새언니 탓을 하고 싶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생긴 건 오빠 잘못도 분명히 있는 거니 둘 다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문제는 아빠가 그 일 이후로 너무 속상해 하신다는 거예요. 잘 드시지도 않는 소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고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솔직히 아빠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평생 자식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오신 분인데요. 그래도 아빠는 한 번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니 말씀하신 대로 꼭 할 거예요. 오빠랑 새언니가 반성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신경 써야 할 사람은 아빠니까 엄마랑 제가 옆에서 속상한 마음 잘 달래드리려고요. 그래도 저만큼은 아빠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아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빠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시고 밀고 나가시는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돼드릴게요. 애교는 없지만 든든한 딸이 있잖아요 라고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도 채 안 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여성입니다. 사실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들도 있긴 했지만 역시나 결정적인 이유는 돈 때문이었어요.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저한테 억지를 부리는 남편과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게 부부 사이의 믿음과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남편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면서 적어도 제가 남편을 속이거나 기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 상관없이 언제나 남편에게 진실되게 대했습니다. 특히나 결혼하고 나서는 더더욱 저의 속마음을 전부 오픈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닌 그저 돈 버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들이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와 무리한 요구 때문에 이혼 말고는 다른 해답을 찾지 못하겠더군요. 결혼 전만 해도 저는 남편에 대해서 정말 좋게 평가했었어요. 특히나 사리분별 확실하고 계산만큼은 확실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죠. 저희 두 사람 모두 돈을 벌던 직장인 시절에 만났기 때문에 연애할 때도 데이트 통장을 사용했는데 그 또한 남편의 제안이었거든요. 매달 월급날에 30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 금액을 한 사람 통장에 넣어두고 그 돈으로 한 달 동안의 데이트 비용을 충당했죠. 밥을 먹거나 여행을 가더라도 거의 대부분 그 돈 안에서 계획을 짜고 해결하며 만나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전에 만나던 남자들이 몇 명 있었지만 데이트 통장이라는 걸 사용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약간 거부감이 없진 않았죠. 근데 막상 써보니까 꽤 합리적이더라고요. 특히나 연애하면서 돈 때문에 눈치 보고 서로 불편할 일 없는 게 가장 좋았어요. 결혼을 할 때도 신혼집 마련부터 나머지 모든 비용을 남편과 합의하에 반반씩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을 사는 것도 아니라 전세였고 그것도 대출이 제법 많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은 그리 크게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저는 애초에 양가의 도움을 얻는 한이 있더라도 신혼집을 전세가 아닌 매매로 하기를 원한다 이야기했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과는 달리 시가 쪽에서 그럴 여유가 없다고 하셔서 할 수 없이 전세로 살게 된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결국에는 남편과 시가 쪽에서 원하는 대로 맞춰주기만 했던 것 같네요. 사실 제 성격 자체가 다른 사람과 대립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다 보니 웬만하면 분쟁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저도 모르게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양보를 하면 할수록 그런 저의 배려를 고마워하는 건 아주 잠시 잠깐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심해지는 겁니다. 남편이 저보다 나이도 많고 회사 다니던 연차도 높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월급이 저보다 많아요. 제가 실수령액 기준으로 300만 원 언저리를 벌고 있을 때 남편은 300만 원 후반을 받고 있었거든요. 신혼 때만 해도 니 돈 내 돈 할 것 없이 전부 하나의 통장에 돈을 모아서 같이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남편과 제 용돈으로 30만 원씩 빼놓고 공과금이며 각종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은 모두 적금 통장으로 집어넣었죠.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났을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월급 관리하는 방식이 불합리한 것 같다고요. 본인 생각에는 자기 월급이 훨씬 많은데 두 사람 월급을 한데 모으는 것도 불만이고 저와 남편의 용돈이 똑같은 것도 아닌 것 같다고 말이에요. 월급이 거의 1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 돈을 한 통장에서 관리하는 게 맞냐고 하면서 자기는 손해보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든다는 거예요. 그럼 집안일도 공평하게 반반씩 하느냐라고 묻고 싶었지만
바보같이 참았습니다. 대신에 돈 적게 번다고 눈치 주는 것 같길래 더럽고 치사해서 그날부로 돈 관리는 각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까지 모으고 있던 적금도 바로 은행 가서 해지하고 남편이랑 제가 월급 받는 비율대로 정확하게 따로 나눠서 가졌어요. 그리고 공동생활비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생활할 때 필요한 돈은 한 달치를 미리 계산해서 남편과 반반씩 넣고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웬만하면 남편이랑 서로 맞춰가면서 발 살아보려고 했지만 남편이 먼저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나오니까 제 쪽에서도 남편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돈 관리를 각자 하는 만큼 저도 남편에게 집안일 역시 반반씩 공평하게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청소며 설거지며 내가 한 번 하면 당신도 한 번 하라고요. 나도 당신 의견을 존중해줬으니 당신도 그만큼 내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 않냐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한답니다. 실제로 그 후로 남편은 집안일을 알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점점 부부라는 생각보다는 룸메이트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거기다 저와 남편 사이도 삭막해지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도 점점 안 하게 되고 남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미워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이런 쪼잔한 인간이랑 계속해서 사는 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말이에요. 근데 또 막상 이혼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주변에 먼저 결혼한 언니들이나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래 결혼 생활이 그런 거래요. 단지 저 같은 경우에는 신혼기간이 너무 짧게 지나갔다고 특이한 케이스라고는 하더군요. 정으로 산다는 이야기 다들 아시죠? 저는 저희 부부가 그런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진지하게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저와 남편 사이에 정 같은 게 생길 시간 따위도 없었는데 어떻게 정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신혼 초부터 이렇게 삐걱삐걱대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야 하는 게 정상인데 말이죠. 아무튼 일하고 퇴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그렇게 반복된 생활을 하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반년이 훌쩍 지나버리더군요. 남편과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하루는 진지하게 고백할 게 있다면서 상담을 신청하더라고요. 갑자기 진지해진 모습에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싶어 불안했는데 남편이 꺼낸 말을 듣고 정말 황당해졌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돈을 전부 주식 투자를 했었는데 이번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손실을 크게 봤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얼마나 손해봤는지부터 물어봤죠. 그랬더니 반의 반의 반도 못 건졌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1년 가까이 했고 신혼 초반에 제가 모아놨다가 남편 몫으로 줬던 돈만 해도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 이후 모았을 돈을 생각하면 최소 그 돈에서 2배는 더 모았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통장 잔고라며 제게 보여준 돈은 겨우 30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으면 웃음이 난다던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잃은 돈 액수만 봐도 혈압이 오르고 짜증이 솟구쳤지만 원래 투자라는 게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거잖아요. 돈을 손해본 것보다 더 열받는 건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니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다가 감당 못할 만큼 사고 쳐놓고 이제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 대체 무슨 심보랍니까? 진짜 그때 남편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혼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하지만 일주일 내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부 돈 관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나한테서 용돈 받아서 쓰라고. 그게 싫으면 지금이라도 갈라서는 게 맞지 않겠냐 했습니다. 남편은 한마디 반항도 없이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신에 나중에 또 자기가 더 많이 버는데 어쩌네 저쩌네 할까봐. 남편 용돈은 저보다 10만 원 더 많은 40만 원으로 책정해줬어요. 비록 사고는 한 번 쳤지만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도 하잖아요. 오히려 이번 실수를 통해서 남편이 정신을 차린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이득이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막연하게 남편이 알아서 모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매달 제가 직접 들어오는 금액들을 확인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돈을 따박따박 모으다 보니 우리 부부 재산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더군요. 이대로만 간다면 전세 계약은 한 번만 연장하고 그 후에는 우리 집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행복한 상상까지 하곤 했는데 한 번 등신은 영원히 등신인가 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를 못 믿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자산관리라는 게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면서 자기 엄마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월급 관리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일반인들이 자산 관리를 해봐야 전부 헛수고라면서 자신한테 다 가져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회사에 좋은 상품들이 많으니까 알아서 제일 좋은 걸로 해주신다면서요. 참고로 저희 시어머니는 보험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지 5년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심심풀이 겸 생활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는 의도로 시작하셨는데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실적이 꽤 좋답니다. 심지어 저한테도 결혼 전부터 종신보험 하나 소개해준다고 한동안 전화에 불이 났었고 저희 친정부모님 보험 뭐 들었냐면서 자신이 전부 다 다시 설계해준다고 하신 적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나 친정부모님 모두 보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정말 따지고 따져서 꼭 필요한 것들만 들어놓은 상태예요. 특히나 저축성 연금보험은 진짜로 안 좋아하고 그나마 실비보험이랑 안보험 정도죠. 물론 적극적으로 보험이나 그런 상품을 통해서 노후를 대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주위에 특히 종신보험 때문에 엄청 손해보고 고생한 사람들이 몇몇 있다 보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보험 가입 권유를 할 때마다 저는 괜찮다며 거절을 하긴 했습니다. 앞에 설명한 이유들도 제가 거절하는데 한몫했겠지만 솔직히 어머님이 보험 설명을 해주실 때마다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도 큰 역할을 했어요. 뭐가 어떻게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또는 어떤 부분이 얼만큼 이득인지 어머님 본인조차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보험 광고 책자만 들이밀면서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는 식이니 어떻게 믿음이 가겠어요. 그러니 남편이 우리 전 재산을 시어머니에게 맡기자는 말을 했을 때 제가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1초도 고민할 필요 없이 단번에 싫다고 대답했죠. 사실 저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책도 많이 읽으면서 공부도 하고 있고 특히나 경제 뉴스는 빼먹지 않고 챙겨보면서 요즘에 제일 관심거리가 재테크입니다.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모이면 언젠간 슬슬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볼까 하는 마음에 매일 출퇴근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저보고 무조건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게 답이 아니라며 요즘 세상에는 돈이 돈을 벌게 해야 한다는 3살짜리 어린애도 알고 있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라는 인간이 주식으로 그 큰 돈을 날려먹었냐고 따끔하게 한마디 했더니 그제야 좀 조용해지더군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부부 돈 관리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 저보고 어머님한테 그 흔한 실비보험 하나 안 들어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가서 한 번만 설명이라도 들어보잡니다. 뭐 들어보는 거야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한 번 오시라고 하라 했죠. 며칠 후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셨고 안내 책자와 팔플렛을 들고 입에 침을 튀겨가며 열심히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처음 1분이 지나면서부터 어머님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길게 들을 가치도 없었거든요. 알만한 분들은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아실 겁니다. 해외의 유명한 투자회사 이름이라 여기에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보험을 드는 순간 보험료와 수수료 명목으로 원금의 20%는 일단 까먹고 시작합니다. 물론 수익률은 월등히 높이 책정이 되어 있지만 원금 보장이나 투자금 회수에 관한 그 어떤 조항도 없어요. 아무리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상품은 아는 지인한테는 절대로 권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 부부한테 이딴 걸 자산 관리랍시고 권유를 하는 건지. 장장 1시간에 걸친 어머님의 변액종신보험 설명이 끝났고 결론은 저희 보고 매달 150만 원의 보험료를 내랍니다. 남편은 멍청하게 수익률이 이렇게 높을 수가 있냐며 싱글벙글하고 있었고 어머님은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지 하는 표정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군요. 빨리 사인하라는 어머님 말씀에 저는 이런 보험 가입할 생각 전혀 없다고 어머님이야말로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완곡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의 안색이 돌변하시면서 저보고 사람 놀리는 거냐고 귀한 시간 쪼개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가입 안 한다고 하면 자기가 뭐가 되냐입니다. 남편도 옆에서 이렇게 좋은 조건을 몰라보는 제가 너무 한심하다면서 괜히 자기 엄마 우습게 만들지 말고 사인하라며 강요를 하더라고요. 끝까지 싫다고 했죠. 근데 갑자기 남편이 자기가 월급이 더 많은데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왜 저 혼자 내리냐네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머님이 추천해준 그 보험에 무조건 가입을 할 거랍니다. 순간 뒷골이 땡기고 정신이 아득해지더군요. 그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이혼이라고
한 번 사고 친 거 봐줬더니 그 고마움도 모르고 이렇게 나대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옆에서 시어머니가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물어다 줘도 못 받아먹는 너처럼 멍청한 애는 자기 며느리 자격이 없답니다. 당장 나가라고 난리를 치길래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라고 받아치고는 지갑만 들고 집에서 나와버렸네요. 나오기 전에 남편한테 당장 내일 부동산에 집 내놓고 나가는 대로 내 돈 입금하라고 했고요. 남편은 진짜로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살짝 당황했는지 저를 잡으려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남편 등짝을 세게 내려치시며 저런 거랑 더 살아봐야 너만 손해라며 말리셨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곧바로 친정 부모님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고 곧바로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이며 주위하는 사람들에게 알아봤더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권유했던 비슷한 보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문제는 대부분이 피해 사례였다는 겁니다. 10년 넘게 열심히 돈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금이 반토막도 안 되더라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일이 생겨서 8년 만에 해지하려고 했더니 남은 원금이 없다라 등등. 대부분 시어머니 같은 사람들에게 속아서 피 같은 돈을 날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살던 신혼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고 남편이랑 같이 모으던 적금 통장은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반 공평하게 좋아하는 인간이니까 정확하게 10원짜리 하나까지 계산하고 깔끔하게 헤어지려고요. 네 돈 내 돈 그렇게 따지더니 결국 남의 돈으로 지네 엄마 실적 올려달라는 미친놈이었네요. 더 늦기 전에 잘 헤어졌다는 생각뿐입니다. 어차피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놈이랑은 이혼하는 게 맞다는 걸요. 미련인지 동정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질질 끌어온 건 누구 탓할 거 없이 100%제 잘못이라는 것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혼을 결심한 건 잘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저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기나긴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라도 정신 차린 저라는 사람에게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저도 빌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